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 어디에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한 여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심. 궁궐 깊숙한 곳에서 말없이 살아간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조선 왕실이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그래서 역사에서 거의 지워버린 비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숨겨진 밤, 금기된 사랑, 그리고 왕실이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한 생명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세상에서 가장 엄격한 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법도에 따라 움직였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분에 맞는 위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왕실의 혈통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왕의 자손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태어나야 했고, 그 출생은 실록에 낱낱이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심이라는 여종과 관련된 사건은 이 모든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감춰져야 했던 것입니다. 연심은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는 그저 벙어리 여종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궁궐에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쩌면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화를 부르고 침묵은 생존을 보장하는 곳이 바로 궁궐이었으니까요. 연심은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나인들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궁궐의 수많은 하인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연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대신 그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눈빛만으로, 몸짓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화려하거나 요염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요하고 신비로운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한 남자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연심이 1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왕세자였습니다. 왕세자는 궁궐 후원을 거닐다가 우연히 연심을 보았습니다. 연못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연심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고 합니다. 햇살이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을 비추고 물결이 그녀의 그림자를 흔들었습니다. 왕세자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왕세자가 다가가자 연심은 깜짝 놀라 엎드렸습니다. 왕세자는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상궁이 급히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벙어리 여종이옵니다. 연심이라 부르고 있사옵니다. 왕세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연심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 왕세자는 자주 후원을 찾았고 그때마다 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지만 점점 그것은 의도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실에서 왕이나 왕세자가 궁녀나 여종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후궁들이 나인 출신이었고 왕의 아이를 낳으면 신분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승은을 입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임신이 확인되면 적절한 지위를 부여하고 출산 후에는 그 아이의 신분을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왕세자와 연심의 관계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아니, 밟을 수 없었습니다. 왕세자는 이미 세자빈이 있었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왕실은 왕세자의 행실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행동은 정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세자는 연심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그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복잡한 궁궐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연심은 말없이 왕세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의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말로 나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빛과 미소로, 때로는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져 갔습니다. 왕세자는 몰래 연심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궁궐의 누구도 모르게 어둠을 틈타 그는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금기는 깨졌습니다. 그 밤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연심의 몸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이 후대에 전해질 뿐입니다. 연심은 임신했습니다. 왕세자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궁궐에서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왕세자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드러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상대가 말도 못하는 천한 여종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 관계가 공식적인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할 것인가? 여러 의견이 오갔습니다. 가장 강경한 의견은 아이를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기에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내려진 결정은 철저한 은폐였습니다. 연심을 궁 밖으로 내보내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한 후 그 아이는 왕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처리한다. 연심도 다시는 궁궐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어떤 기록에도 남기지 않는다. 왕세자는 이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과 대신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정치적 입지도 불안한 상황이었기에 이 일로 더 큰 파문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연심은 한밤중에 궁을 나섰습니다. 작은 가마에 실려 어디론가 옮겨졌습니다. 그녀를 본 사람은 극소수였고 그들 모두에게 침묵의 맹세가 강요되었습니다. 연심은 한양 외곽의 작은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돌볼 늙은 여인 한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궁에서 오래 일했던 상궁으로 왕실의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심은 그곳에서 홀로 임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기에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왕세자를 그리워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매일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는 것,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속삭이듯 입술을 움직였다는 것이 늙은 상궁의 증언으로 전해집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고 첫눈이 내리던 날 연심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왕세자의 피를 이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왕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호적에는 그저 평범한 백성의 자식으로 올려졌습니다. 아버지란에는 이미 죽은 한 하급 관리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왕실과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연심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결코 제 아버지를 알 수 없으리라는 것을, 이 아이가 왕자로 살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 아이에게 그 진실을 말해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왕세자는 은밀히 사람을 보내 연심과 아이의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궁중의 감시가 심해졌고 어떤 연결고리도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결국 왕세자와
연심 사이의 모든 접촉은 끊겼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세자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으로도 연심과 그의 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왕이 되었기에 오히려 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정통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은 의심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말 못하는 여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것은 왕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침묵했습니다. 연심도 침묵했습니다. 아니, 연심은 원래부터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심은 아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성껏 아이를 길렀습니다. 아이는 총명했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끔 아이는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연심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설령 말을 할 수 있었다 해도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 연심은 병에 걸렸습니다. 오랜 고생과 마음의 병이 몸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녀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연심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쓸 줄 몰랐지만 그림은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천 조각의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아들에게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의 흔적이었습니다. 연심이 죽은 후 그 천 조각은 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남긴 유품으로 간직했을 뿐입니다. 세월이 더 흘러 그 아이도 성인이 되었고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는 평범한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가끔 자신이 누군가를 닮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왕의 행차를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왕 역시 그날 거리를 지나다가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서 왕은 연심을 보았습니다. 순간 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행차는 계속되었고 그 남자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친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늙어갔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정책도 펼쳤고 실수도 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평범한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훌륭하지도 특별히 무능하지도 않은 왕으로. 하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가 있었습니다. 연심에 대한 기억, 그리고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왕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가장 신뢰하는 내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연심의 아들을 찾아 그에게 약간의 재산을 전해달라고. 하지만 절대 그 이유를 말해서는 안 된다고. 내관은 왕의 부탁을 따랐습니다. 오랜 수소문 끝에 연심의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관은 그에게 땅 문서와 약간의 금을 전했습니다. 어느 은인이 주는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연심의 아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은인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맙게 받았습니다. 내관이 떠나려 할 때 연심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혹시 그 은인이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런 것을 주는지 알 수 없겠느냐고. 내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다고. 다만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당신의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고. 연심의 아들은 그제야 어머니가 남긴 천조각을 떠올렸습니다. 오래전에 물에 젖어 그림이 거의 지워진 그 천조각을. 그는 그것을 꺼내 다시 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형상들을 보며 그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의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 천조각을 물려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라고. 이것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그 천조각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연심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진짜 뿌리를 영원히 모른 채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역사책 어디에도 연심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왕세자가 낳은 서자의 기록도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그 어떤 공식 기록에도 이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궁녀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여종과 왕세자의 금지된 사랑, 그리고 역사에서 지워진 왕자.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다가 조선이 끝나고 나서야 몇몇 야사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이야기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일이 없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철저히 지워졌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철저히 감춰져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왕실의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왕세자가 한낱 여종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 그것도 공식적인 절차 없이 은밀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당파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왕세자의 작은 실수도 정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왕실은 이런 약점을 결코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혈통의 문제였습니다. 왕실의 혈통은 명확해야 했습니다. 왕위 계승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향후 왕위 계승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신분제도 그 자체였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양반은 양반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천민은 천민끼리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특히 왕실은 그 정점에 있었기에 더욱 엄격했습니다. 왕이 후궁을 드리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궁조차 일정한 가문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나인 출신의 후궁도 있었지만 그들도 최소한의 가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심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민이었고 더구나 말도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조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신분제도는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절대로 공개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왕세자와 연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욕망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세자가 평생 연심을 잊지 못했다는 것, 죽음을 앞두고 그녀의 아들을 찾았다는 것은 그곳에 진정한 감정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연심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왕세자를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아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하지만 그녀가 죽을 때까지 간직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왕자라는 것을, 내가 왕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실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정치의 논리가, 왕실의 체면이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남긴 의문스러운 그림 한 장과 알 수 없는 은인의 선물만을 남긴 채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그가 진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왕자로 태어났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이었을까요? 아마도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알면서도 주장할 수 없는 권리, 누릴 수 없는 신분, 인정받을 수 없는 혈통. 그것은 평생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어쩌면 연심과 왕이 그 진실을 숨긴 것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권력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왕세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질 운명이었지만 그 권력으로도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아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력이 커질수록 그는 더욱 그들로부터 멀어져야 했습니다. 권력은 때로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둘째, 신분제도의 잔인함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고 그것을 바꿀 수 없는 사회. 연심은 아름답고 선량했지만 그녀의 신분은 그녀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 역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역사의 기록과 진실의 관계입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원하는 대로 기록됩니다. 연심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연심들이 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지워졌지만 진실이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넷째, 침묵의 의미입니다. 연심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더 큰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때로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진실을 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다섯째, 혈통과 정체성입니다. 연심의 아들은 왕의 피를 이었지만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혈통이 신분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한 혈통은 저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피로 규정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부여한 지위로 규정되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신분의 벽이 있습니다. 권력과 사랑 사이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진실이 감춰지고 역사가 왜곡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연심의 이야기는 오래전 조선시대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생, 권력과 책임, 진실과 거짓, 기억과 망각.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심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손자도 자신들의 진짜 정체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 그들도 사랑했고 고통받았다는 것, 그것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가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연심의 후손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연심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 속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DNA 속에는 그 비밀스러운 밤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연심의 후손이 있을지 모릅니다.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피는 섞이고 퍼져나갑니다. 연심의 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한 금지된 사랑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철저히 감추려 했던 것이 오히려 더 널리 퍼져나갑니다. 지우려 했던 흔적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됩니다. 연심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서도 전해졌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야사로, 전설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백 년 전 한 여종의 침묵이 지금 여러분의 귀에 닿고 있습니다. 그녀가 하지 못했던 말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것이 기억의 힘입니다. 조선 왕조는 사라졌습니다. 그 찬란했던 궁궐도 이제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왕들의 무덤은 조용히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심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표시도 없는 작은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쯤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심의 이야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목소리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연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못하고 신분도 낮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아이조차 빼앗긴 그 고통을, 왕세자의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만 지킬 수 없고 권력은 있지만 자유는 없는 그 답답함을, 그리고 아들의 입장도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을 알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평생 의문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그 억울함을. 이들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신분제도의 피해자, 권력구조의 피해자, 시대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정말 우리 시대는 더 나은가요? 형태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벽은 존재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차별, 보이지 않는 신분제도, 연심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연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불이한 구조를 방치하면 그것은 수많은 연심들을 만들어낸다고. 동시에 이 이야기는 희망도 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는 것. 침묵당한 목소리도 언젠가는 들린다는 것. 기록되지 않은 역사도 결국은 기억된다는 것. 연심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사라졌지만 그 의미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없지만 그녀의 존재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이 이야기, 연심과 왕세자와 그들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연심은 궁궐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다 조용히 사라진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했고 생명을 낳았고 고통받았고 희망했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야말로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존엄입니다. 침묵했던 여종 연심. 조선 왕실이 기록에서 지운 단 하나의 밤. 그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연심의 후손들이 자신도 모른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 속에 흐르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로.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연심의 침묵은 끝난 것입니다.